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은요, 이 텔레그램에서 코인을 발행하겠다 이런 이슈와 함께 여러 가지 NFT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텔레그램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만들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톤은 못 만들었지만 새로운 이제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암호화폐를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텔레그램이 2018년 정도에 ICO를 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텔레그램에서 만들려고는 ICO의 이름이 이제 그램이고 실제로 그램을 판매하기도 했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미국의 규제 기관이 개입함과 동시에 결국에는 이 그램 판매를 불허하는, 그래서 다시 본인들이 이제 판매한 그램에 대해서 상환해 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텔레그램은 러시아 관련된 이제 소셜 네트워크 회사인데 텔레그램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투자 기관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텔레그램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그램은 어떻게 보면 미등록 증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판매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상환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자천이 됐었는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른가 봐요. 이번에도 텔레그램이 직접적으로 이 ICO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램이 자초된 이후에 그램을 개발하던 개발자들이 지속적으로 그 텔레그램 관련된 암호화폐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픈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프리톤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톤코인으로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건가요, 이 코인은? 톤코인으로 리브랜딩을 했고 이게 지금 당장 뭐 FTX나 그 몇 군데 상장이 돼 있지만 향후에 즉 2022년 말에 텔레그램과 이제 통합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텔레그램 측에서는 처음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즉 ICO를 통해서 이거를 팔진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좀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톤코인이 개발이 된 다음에 그럼 이제 톤코인을 텔레그램과 결합을 해서 텔레그램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증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주가 돼서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 실패했지만 발행된 톤코인을 텔레그램 플랫폼에 통합하는 것은 지금 추진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톤코인과는 다른 걸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BT에 있는 톤은 이 톤이 아니고요. 네, 혹시나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요. 네, 이 톤은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의 약자고요. 그래서 이 톤코인이 최근에 좀 발행이 돼서 이 기사로 인해서 많이 좀 올랐다가 오늘 비트코인 내려가면서 또 많이 내려갔으니까 2022년 말을 좀 생각하시고 미리 좀 담아두실 분들은 담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전에 이 텔레그램이 이렇게 좌초된 데는 사실 페이스북이 영향이 컸거든요. 그 페이스북에서 주커버그가 리브라 그리고 DM이라는 토큰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그 미국 규제기관의 그런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규제기관이 페이스북을 못 만들게 하는데 또 텔레그램을 만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못 만들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요 텔레그램 창립자가 막 그 주커버그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과연 이 톤이 상장될 수 있는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뭐 상장은 됐고요. 지금은 이 텔레그램 플랫폼에 같이 결합이 되느냐 안 되냐는 부분인데 이미 결합을 위한 많은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개발자가 포브스에 나왔습니다. 이미 이 톤 코인의 개발자가 60명이 넘게 현재 개발에 참여 중이고 그리고
텔레그램 플랫폼과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고 있으며 상호 운용성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의 뭐 기정사실화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좀 얘기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네, 기존에 저희 페이스북, 즉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도 그렇고 텔레그램도 그렇고, 즉 기업 자체가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이제는 별도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면서 기업과 융합이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직접적으로 그 암호화폐를 발행하진 않았지만 해당 플랫폼에서 쓰이는 암호화폐라고 한다면 그만큼 가치가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NFT 관련된 이슈인데요. 헤이프비스트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도 주목해봐야 될 이유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헤이비스트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NFT 시장에서 가장 핫한 프로젝트가 헤이비스트입니다. 아마 NFT를 조금 하셨던 분들, 특히 뭐 클레이튼만 하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더리움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헤이비스트라는 얘기를 반드시 들어봤을 건데요. 이 헤이비스트가 엄청나게 핫한 프로젝트입니다. 얼마나 핫하냐? 이게 어제 새벽에 이 헤이비스트 그 NFT를 판매를 했는데요. 0.2 이더에 판매를 했는데 지금 가격은 7.5 이더. 네, 35배 네, 이상. 35배 네. 이상으로 상승을 했죠. 예. 그래서 엄청나죠. 네,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네. 네. 헤이비스트의 인기 요인은 커뮤니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헤이비스트 디스코드 방에 가보면 정말 많은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거기 뭐 시, 음악, 뭐 패션, 음식, 건강, 네. 여행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헤이비스트 커뮤니티가 대단한 이유는 대부분의 디스코드 방에서는 네. 채팅을 많이 하고 뭐 채팅을 많이 해서 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게 보이면 그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기여했다고 해서 화이트리스트를 주거든요. 네. 화이트리스트를 준다는 얘기는 이 토큰을 미리 살 수 있는 독점 권한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헤이비스트는 이 채팅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화이트리스트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본인이 정말 기여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를 따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방에 들어간 지 뭐 한 2달 정도 됐는데 네. 너무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아예 딸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이거를 땄어요. 그래서 어떻게 화이트리스트를 땄나 보니까 정말 새벽같이 어떤 한국 영화를 소개하는 네. 그런 PPT를 만들어서 매일같이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연락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의 디스코드 방을 여러분들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제 의미 없는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각자 이제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이 헤이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참여자들의 열기가 엄청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열기가 지속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헤이비스트의 로드맵을 보시면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first drop이라고 해서 이번에 헤이비스트를 이제 판매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또 second drop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이비스트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무료로 또 두 번째 second drop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이 유지되면서 second drop까지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헤이비스트 하나로 연봉을 벌어들이는 네.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헤이비스트의 로드맵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네, 헤이비스트가 아직 명확하게 어떤 로드맵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네. 예, 그래서 로드맵 티저 정도까지만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 헤이비스트가 패션 쪽으로 좀 본인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를 포지셔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멘털이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한 헤이비스트는 런던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네. 보드 에이프 요트 클럽에서 영감을 얻어서 총 8,192개의 NFT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뭐 17만 명이 넘는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코드 방에는 50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숫자로 얘기를 들으면 잘 감이 안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17만 명, 50만 명이면 사실상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렇죠. 네, 다른 방에 비해서요. 네. 일반적으로 디스코드 방에서 디스코드 멤버가 뭐 25만 정도인 데가 상당히 많아요. 네. 많은데 그중에 대다수는 이제 봇이나 허수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이 헤이비스트는 거의 뭐 20만에 가까운 봇을 골라내고도 엄청나게 또 많은 후보를 회원들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헤이비스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이 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실 수 있겠지만 네. 정말 잘 만든 원숭이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NFT 바닥에서 이 원숭이가 가장 핫하거든요. 네. 그래서 별거 아닌 원숭이들도 상당히 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D로서 큰 인기를 얻는 것들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헤이비스트가 이 3D로서 가장 큰 인기를 얻는 그런 선구자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헤이비스트를 보면 커뮤니티 힘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헤이비스트의 화이트리스트가 돼서 구매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만간 이 헤이비스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한국 모임이 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헤이비스트에 관한 얘기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NFT 관련된 소식들을 한번 모아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AMC 관련된 얘기,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동물들 관련된 NFT 소식도 있고요. 나오미 오사카 NFT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AMC가 영화 체인인데요. 최근에 주주들에게 나는 AMC를 가지고 있다라는 NFT, I own AMC라는 NFT를 발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위터에 AMC CEO의 아담 아론은 이 AMC 주주들은 이 I own AMC NFT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청구 기간에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왜 이런 토큰을 만들었는지, 이런 NFT를 발행했는지부터가 궁금해요. 네, 최근에 뭐 발망을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이 NFT를 판매하지 않으면서도 회사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이 제한된 수량만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수량만 발행되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AMC 오너들에게 어떤 베네핏을 주는 그런 하나의 일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블록체인이 생기기 전에, 즉 NFT가 발행하기 전에는 회사 입장에서 이 주주들에게 혜택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하지만 요 블록체인 기반의 NFT가 만들어지면서 특정 주주들에게 회사 입장에서 좀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거의 이제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 큰 메달이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AMC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NFT가 이제 발행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NFT라면 소유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 이렇게도 보였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 사용자로서의 메리트가 있다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AMC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이제 9월부터 저희 이 AMC는 BTC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좀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코인도 또 받아들일 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트위터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 게임 체인이 아니라 게임스탑. 네, 네. 게임스타 사태가 있었죠. 네, AMC 그 에서요. 사태에서 그 게임스탑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요 AMC도 많이 지지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암호화폐 친화적인 기업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AMC 이슈 살펴봤고요.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볼게요. 동물들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이제 슈퍼볼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퍼피볼이라고 퍼피볼 2022년 NFT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 이제 크로노클 NFT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시면 퍼피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잘 보면 이제 그냥 트레이딩 카드처럼 되어 있고 네. 그 안에 강아지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강아지의 모습이 있고 그 안에 이 강아지의 어떤 종의 강아지냐, 그리고 성격은 어떻게 되느냐, 고양은 네. 어떻게 되느냐,
그런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무료로 이걸 좀 뿌렸어요. 그래서 무료는 이미 솔드아웃이 됐고 지금은 20불 아니면은 좀 레어템 같은 경우에 100불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또 소유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거는 혜택보다는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제 동물 자선 단체가 하고 있는데 그 네. 동물 자선 단체 기금 마련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 특히나 이제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동물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간혹 기부를 했지만 여러 가지 엉뚱한 사태들이 우리나라도 몇 건 있었잖아요. 네. 예, 기부를 했는데 개인적인 그런 뭐 향응에 쓴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좀 유명한 스타들이나 어떤 특정 동물 단체가 하는 행사에 본인이 그것을 이제 구매한다면 그 동물 단체에 간접적으로 기부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물 보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이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 아리아나 그란데가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세 번째 이슈는 나오미 오사카, 유명인이 이번에 NFT를 출시한 이슈네요. 네, 나오미 오사카가 이제 일본계 테니스 챔피언인데요. 호주 오픈 테니스 챔피언입니다. 근데 동생 마리 오사카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서 10가지 그림을 가지고서 11,000개의 NFT를 발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제목은 Resolve, 더 나오미 오사카 망가 컬렉션이라는 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NFT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동생이 그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세 번째 NFT를 내는 건데요. 네. 최근 들어서 유명인들이 이 NFT 시장에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유명세를 가지고서 어떤 좋은 일을 한다거나 아마 내가 돈을 다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인기가 떨어지니까 네. 아마 나오미 오사카도 NFT 발행을 통해서 거둬들인 이제 수익금을 좀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동생 마리 오사카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네. 그래서 NFT 쪽에 보면 정말 인기 있는 작가가 새롭게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도 좀 밀어줄 겸 이런 것들 좀 발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명인들이 암호화폐 이 NFT 시장을 지지하고 또 이렇게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발행하기도 한다는 점이 앞으로 NFT 시장에 좀 더 활기를 띠겠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